자, 문학 개념의 끝 5번째입니다. 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친구도 있어요. 5페이지인 친구도 있고 6페이지인 친구도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학 기초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문학에서 답을 고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책은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파란 배경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 위 작품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을 때 우리가 답을, 자, 더 쉽게 말해서 위는 무슨 색이니라고 너희한테 묻는다면 파랗다가 답이겠냐, 빨갛다가 답이겠냐? 가장 적절이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파랗다로 가야 돼요. 파란 게 메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걸 물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답이 됩니다. 국어는 그렇게 풀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적절한 것을 물을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알맞지 않은 것을 물을 때는요. 자,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파랗다 돼, 안 돼? 되지. 있잖아. 빨갛다도 돼, 안 돼? 빨갛다. 있어, 없어? 빨간 거. 있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지에서 서리법이 사용되었다라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서리법이 위시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래도 사용이 된 거잖아. 선생님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와도 돼요? 당연한 거야.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하지만 노랗다는 안 돼요.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내용보다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을 찾아갈 때.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다음. 자, 객관화. 자, 주관은 자기중심적이고 객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학을 항상 객관화하라고. 자기 주관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객관화해서 풀려고 하세요. 문학은 주관적이지만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하고 약간씩 예외를 인정하며 풀자라고 돼 있는데, 자, 저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어떻게 해라, 문학은 넓게, 관대하게. 더 쉽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선택지를 좀 넘겨. 완전히 틀린 것만 틀리는 거야. 알겠지? 문학을 풀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 전체를 보자는 거야. 전체적으로 열정, 담담, 열정, 열정이야. 앞에 열정이 있다고 중간에 근데 좀 담담한 부분도 있어. 근데 열정이고 열정이야. 그러면 대체적으로 열정적이다 하면 맞다라고 가라고. 전체적으로 그러하다. 더 많은 거니까. 전체가 중요하다고. 선생님 여기 담담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답이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알겠니? 애매한 건 버리자. 정말 중요한 얘기. 제가 늘 말하죠. 애매한 건 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환기는 불러일으킨다는 거고 고조는 높아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고조시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심화시킨다, 부각시킨다 뭐 이런 말 나왔을 때 애매한 거잖아. 어디까지 가야지만 고조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 가야지만 부각이 되는 거고 그런 기준점은 명확히 없다고요. 그런데 강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수준에서 넘기라고. 이건 문제 푸는 기술이에요. 어떤 개념보다도 문제 푸는 기술이야. 지금 여기 관련된 거는. 그래서 애매한 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거. 특히 적절하지 않은 데서는 완전히 틀린 선택지를 선생님들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완전히 틀린 선택지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 이게 1번입니다. 알겠죠? 다음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있지.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사변적이다, 형이상학적이다. 자, 이거 같은 바운더리로 묶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정서 태도할 때처럼 지금 나오는 단어들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사변적이다, 철학적이다, 혹은 이성적이다 이런 말도 다 같은 바운더리로 묶으세요. 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거. 지조, 절개, 변하지 않는 마음 눈에 보이니? 사랑, 우정 마찬가지라고. 맞니? 그래서 이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고 싶어서 시에서는 뭘 사용하는 거야? 어떤 걸 가져와? 매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은 특히 시 같은 경우에 문학, 시는요. 구체화시키는 걸까? 추상화시키는 걸까? 그럼 대부분 친구들이 이걸 많이 생각해. 쌤 시는 추상적이잖아요. 아니에요. 시는요 오히려 반대로 구체화시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고고함이란 추상적인 감정을 아까 지조와 절개라는 이 추상적인 감정을 뭐를 통해서 매화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나타내는 게 시야.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시야. 명확한 개념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요 말을 쓰는 거야. 시는 결국 형상화한다, 구체화한다, 감각화한다, 이미지화한다. 요건 뒤에서 나올 겁니다. 감각, 이미지 따지면 오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떠올리면 돼요. 나올 거예요. 모든 시는 결국은 이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구체화하고 감각화하고 이미지화. 결국은 다 구체화라는 말로 묶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구체화라고. 됩니까? 자, 결론. 자, 이 5페이지에서는 두 가지를 굉장히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문제를 푸는 마인드예요. 문제 푸는 마인드. 문제 푸는 마인드. 어떻게 하라고?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답이다? 중요한 것이 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다 없다만 판단하는 거라고. 있으면 있는 거야. 가능한 거예요. 조금밖에 없더라도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문학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라? 객관화해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부분에 꽂혀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야. 중요한 거. 애매한 건 버리자. 답이 아니다. 그냥 네가 모르는 거야. 알겠죠? 완전히 틀린 걸 찾아라. 그 다음 시라는 것은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시는 오히려 구체적인 대상이 나온다라는 거야. 나의 이 시인의 머리에, 작가의 머리에 있는 이 추상적인 것들을 뭐로 바꾼다?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서 형상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